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병조에서 흑오 명웅마 철정웅마 결백웅마의 번식을 간청하다. 앞에 이어서 모색이 많은 것은 5척 8촌짜리도 아울러 선택해 하시고 흑오 명웅마와 철정웅마 즉 주둥이가 검고 눈도 검고 불알도 검으며 발 뒤꿈치도 검은 것과 결백웅마 등 세 가지를 매년 널리 구하여 쉽사리 얻을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 각도의 목장에 상기한 세 가지의 말이 있거든 거세하지 말고 종마로 삼아 번식시키고 개인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말도 거세를 금하고 번식에 쓰도록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3일 신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일대에 지진이 발생하다. 경상도 경주 신령 흥해 청하 영일 밀양 김해 울산 의성 영해 하양 문경 진도 장기 청도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천에게 명하여 양근 대탄에 있는 큰 바위돌을 쳐서 파쇄케 하다. 총재 이천에게 명하여 양근 대탄에 있는 큰 바위돌을 쳐서 파쇄케 하였는데 오랫동안 날이 감으로 물이 얕아지고 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금은 사신의 지대에 따른 일들이 많으니 명년범을 기다려서 하자는 것을 이천이 재차 청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천이 다른 재능은 없고 이와 같은 기교 하나로 쓰이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이원길에게 종의를 부의로 내리다. 유식권을 부의로 내렸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정소의 과전 신청의 기한의 개정을 청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정소에서 과전 신청의 기한의 개정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청을 허용한다면 남의 범죄를 다행하게 여기고 남의 사망을 기뻐하며 염치가 없게 되고 선비들의 풍습이 아름답지 않게 될 것이며 호조로 하여금 지정해 주게 한다면 고르지 못하다는 원성이 있을 것이고 이제 조정에 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 과전을 받게 한다면 공로 있고 품질 높은 자가 도리어 과에 준해받지 못할 것이요. 삼천의 갑사까지도 또한 가전을 받으려고 한다면 장차 어떻게 고루 다 주겠는가 하였다. 공조 참판 유계문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과전을 받는 자는 모두 현재 행공하고 있는 사람이오니 관안의 성명 아래에 원수전 및 결을 기입하게 하고 다시 한전의 수량을 써서 아래도록 하여 낙점을 받아 지정해 주게 되면 고르지 않다는 불평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과전을 주는 것은 세세한 사무이온데 어찌 번거롭게 친히 주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다 친히 주겠는가 하며 유계문이 아뢰기를 벼슬은 후사에게 물려주지 못하지만 과전은 자승에까지 전해 내려가는 것이어서 신은 지극히 중한 것으로 아옵니다. 하고 총재 하연은 아뢰기를 유계문이 일찍이 이런 논의가 있었사오나 신도 또한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죽고 만 1년 후에 신청한다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 1년을 기다린다면 하루 사이에도 신고하는 자가 100명 1000명에 이르러 다 줄 수 없을 것이다. 신상이 아뢰기를 만 1년을 기다려서 신고하는 것이 어찌 미풍이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전을 주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마땅히 세법을 세워야 할 것이니 다시 논의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상정소에서 또 아뢰기를 공신들의 천첩의 소생에게 공신전을 허락하지 마옵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조상을 위해 상제와 사당 등의 중한 책임을 이어받고 중의위에 속해 있다면 공신전을 주어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며 하연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를 안다고 일컫는 것은 그 귀천과 상하의 분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신의 천첩의 아들도 또한 중의위에 속하게 한다면 대소의 사민들이 모두 실망할 것이온데 만약에 공신전도 준다면 이는 더욱 불가한 일입니다. 적실의 딸도 전해받지 못하옵거든 하물며 천첩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딸은 비록 적통이라도 상제와 가묘의 중책을 이어받을 수 없지만 아들은 비록 천암노미에서 났었다 하더라도 능히 제사를 받을 수 있으니 어찌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공신은 비록 죽었더라도 그 공은 갚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천첩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선대의 제사를 받는다면 제전을 전에 받는 것이 무엇이 해롭단 말인가? 옛날에 규전을 주는 법이 있기에 나도 외친을 위해 규전 50개를 설치한 바 있으니 이 사람에게 불갑을 제전을 줘 제사를 받들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유계문이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하여 전지를 주게 된다면 제전이라 명칭하고 제사의 대수가 대하면 도로 거두도록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이었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서선이 가묘 세우는 것에 대해 아래다. 판한승부사 서선이 아래기를 금년은 5, 6품의 가묘를 세우는 최종의 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부가 살던 곳이라 핑계하고 계묘는 계조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당을 세우려고 서로 다투는 자가 잠없는 사운데 이를 어찌 처리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가묘를 세운 집은 지차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지 말고 모두 제사를 받드는 종자에게 주도록 그 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세우지 않은 자는 하필이면 계모나 계조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나가야만 가묘를 세운다는 말인가? 이는 들어주지 말고 다만 가묘를 세우고 안 세우는 것만을 고찰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형주에서 폭행치사한 장교 임원의 교형을 건의하다. 울진 장교 임원이 용화 영리 물가이와 싸우다가 살해하였으니 율문에 의하여 교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선왕 석전제에 쓰이는 희생의 수를 늘릴 것을 건의하다. 문선왕 석전제의 정배 5위와 종향 10위, 동서무에 종사한 108위의 희생을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모두 쓰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기에 매우 넉넉하지 못합니다. 비옥건대 주문공의 석전제의 양 돼지 각각 5마리를 쓴다는 예의에 의하여 소 한 마리는 그대로 쓰되 양 5마리의 수요에 대신하게 하고 돼지는 5마리를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성음 조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음으로 조학은 총재로 조치를 중군 총재로 박규를 호조 참판으로 박서생을 공조 참이라 설순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천첩을 사랑하여 본처를 내버린 오척의 처벌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부사직 오척이 천첩 중덕을 사랑하여 그의 본처 박씨를 버리고 첩을 말에 태우고 부채로 낯을 가리게 하는 등 참남하게도 양반의 부녀자에 비하였으니 오척은 장형 80대를 집행하고 중덕은 본래의 신분에 조차 신력을 정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랜대로 하되 척은 황친이니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아버지의 가재와 노비를 아들에게 균등히 주게 하는 법에 대해 의논하다.
총재 정초가 아래기를 부모가 아들에게 혹 일시적인 애증으로 인하여 가제와 노비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은 것은 관에서 이를 고르게 주게 하던 법을 육전에 올리지 말라고 일찍이 명하였사온데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한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는 고생하고 하나는 편히 살게 되어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을 못하게 될 것이오니 반드시 이 법이 있은 연후에 부자 형제가 서로 화목을 유지하게 되고 천리에 화합하게 됩니다. 하물며 관리가 백성의 불공평한 점을 다스리는 것은 옛날에도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곧 정자의 말이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치에 합당한 유명은 죽고 죽음에 임하여 성신이 혼란한 때의 유명은 좋지 않는다 하였으니 비록 군왕의 분부일지라도 정당한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좇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관리로서 백성의 부정당한 바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그러나 이같이 한다면 이는 아버지의 분부를 경솔히 고치는 것이다 하였다. 정초가 대답하기를 그 고생하는 아들 하나는 끝내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니 혹 이미 죽은 부모를 다시 회생시켜 이 사실을 묻는다면 부모의 애정으로 반드시 차마 이 지경에 이르게 두지는 않을 것이오며 또 자식된 자도 본시 대순이 아닌 이상 비록 부모의 과실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으로 남몰래 원망하는 바가 어찌 없겠습니까? 똑같은 자식으로 하나는 고생하고 하나는 안락을 누린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같이 한다면 비록 부모된 자의 그릇된 처사가 아닌데도 그 말을 핑계하고 소송을 일으켜 장차 전조의 뜻과 같음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 관리가 법을 받들어 집행할 때 혹 장애가 있지 않겠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군신들이 드리는 계책을 성상께서는 그 시행할 만한 것은 반드시 심찰하시고 시행하오나 그러나 이제 이 교지를 보니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이제 이를 생각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아프다 하셨으니 태종의 하교가 어찌 우연한 말씀이겠습니까? 원컨대 제 신들과 같이 널리 의논하시고 시행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내 황부인에게 명하기를 의정부와 육조와 함께 이를 상세히 논의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2년 9월 1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제에서 사신을 배종하였다. 익사한 김동량에게 복호해 줄 것을 청하다. 병제에서 아뢰기를 평상무 진군 김동량이 사신을 배종하고 뇌물을 건너다가 익사하였사오니 선군의 예의에 따라 부의를 내리시고 복호하게 하옵심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중을 때려 죽인 학생 장을부의 교형을 건의하다. 지난 사람 학생 장을부가 그 처형 이감에게 중해심이 전처와 간통했다고 말하였던 바 이감이 해심을 잡고 서로 힐난한 것을 을부가 해심을 때려 죽였사온데 을부는 그 죄율이 교형에 해당하오나 감은 주모하였으니 장 100대에 유 삼천리에 차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9권 세종 12년 9월 18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사행길에 검찰관이 없는 데는 감찰을 보내지 말게 하다. 이제부터는 북경으로 가는 사행길에 검찰관이 없는 데는 감찰을 보내지 말고 신안 참로의 찰방으로 하여금 도강 제3숙소로 가서 수색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정흠지를 함길도로 보내다. 사신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신이 황후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정사와 더불어 박연이 글로 올린 조회 때 쓰는 음악에 관한 일을 의논하여 아래다. 음악에 관한 일에 함께 의논하여 아래기를 1. 매달 초 1일 16일 두 차례는 옛 제도에 따라 순전히 악만을 쓰고 그 나머지 네 차례는 전대로 속악을 쓰자고 하였사온데 위의 조목은 당나라 제도에 의하면 악은 오직 교묘, 원회, 동지 그리고 책명대례에만 썼고 진시, 악서, 공가도에 의하면 사길, 수조, 동지, 조화, 원일, 조화 때에 썼사오니 바라오건대 옛 제도에 의하여 초하룻날과 무릇 명나라의 하 책명대례와 조고칙서의 영명하는 헌가를 쓰고 그 나머지 아이레는 아직 전대로 하옵소서. 1. 헌현 18가를 당하에 설치하고 금슬은 당상에 진열하되 모두 6개를 설게 하며 또 그 악공들의 업을 연습하는 것도 불가업을 미리 익혀 함으로 연습해서 될 만한 악공 32여 명을 선택하여 가르치되 그 총수는 139명으로 하고 각 관아의 나이 젊은 노자를 택하여 그 수요를 충당하자고 한 위의 족구는 악현의 배설과 악공의 예습은 모두 신청한 그대로 하고 악공에 있어서는 각 관아의 노자는 제외하고 공사비의 자식으로 가보년 6월 이후에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와 간척이나 보청군인들에게서 낳은 자들로 이를 충당케 하옵소서. 1. 음악의 조리는 순전히 시작과 종결에 있으니 그 시종을 갖추지 못하면 공성이 혹 가고도 돌아오지 않는 수가 있어 옛 사람들이 이를 상스럽지 못한 징조라고 일러왔습니다. 전하께서 궁전에 앉으신 뒤에 음악 소리가 다 마치지 않았거든 반드시 다 마치기를 기다려서 그치게 하옵시고 궁전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또한 의당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한 위의 조건에 있어서는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시면 음악이 그치고 군신이 배례를 다하면 음악이 그치도록 한결같이 옛 제도에 의해 하옵소서. 1. 조회 때 음악은 당상당하에서 일시에 모두 연주해야 한다고 한 위의 조건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진시에서의 조화의 절에 따라 단지 헌가만 쓰도록 하옵소서. 1. 조회 때 음악은 선궁법을 써서 정월에는 태주를 연주하고 2월에는 협종을 연주하고 3월에는 고선을 연주하고 4월에는 중류를 연주하고 12월의 대려에 이르러서 끝나도록 하옵고 이와 같은 순서로 연습해 연주하게 하옵소서. 1. 조회악의 가자는 먼 곳에 간직해 두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낭하에 옮겨 간직하게 하며 또 그 체제에 있어서도 전례에 구애 없이 경쾌하고 화미하게 개조하고 쇠를 사용해 견고하게 결속하여 다시 떨어지거나 쪼개지지 않게 하고는 평상시에 전부를 옮겨 들여놓고 위를 덮어 티끌의 오염을 피하게 하고 사용할 때는 다시 옮겨 내놓고 이를 배설하게 하소서. 1. 조회 때의 헌가는 반드시 견고 강인한 내구성이 있는 목재 즉 인연목, 추목 등의 목재라야 할 것이오며 그 장식 부분은 가목 따위로 좋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때에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이를 쓰도록 하소서. 1. 헌가의 악기는 종경을 제외하고는 금슬이 각기 6개, 축, 각각 1개, 훈, 부, 지, 적, 소, 생, 우, 관, 약이 각각 10부이며 북의 제도에 있어서는 옛그림을 상고하오니 조회와 사이에 모두 건고를 사용하여 사온데 그의 장식과 위의가 제악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모두 미리 제작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의당 악기 감조 색을 설치하여 시기에 미칠 수 있도록 조제하게 하자고 한 위의 열과 4개의 조건은 모두 상신한 대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김이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람을 죽인 학생 곽부존의 참형을 건의하다. 계령에 수감되어 있는 학생 곽부존은 산호별
벌개를 죽여 싸우니 유리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김이 6번째 기사 격구 금지에 대한 임금의 입장을 밝히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격구하는 것은 조정 신하들이 고려조의 폐해를 들어 폐지를 청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러나 격구는 본시 무예를 연습하기 위함이요 희롱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이를 상고하여 보아도 이러한 일들이 자문 많은데 이는 모두 무예를 습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비록 친히 이를 치지는 않았으나 그 치는 이치를 고구하여 보건대 말을 잘 타는 자가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하고 그 달리는 재능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사보다 갑질이나 능해야만 칠 수 있기 때문에 무예를 연습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고려조의 전성기에도 또한 무예를 연습하기 위하였던 것인데 단지 그 말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기사로 일변하여 그 복장에 따른 장식과 안장 갖춘 말 등을 다투 화려하게 하고 살치스럽게 하였던 것이다. 저번에 고약해가 나에게 말하기를 전조 말기에는 군왕까지도 구를 희롱하는 패단이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임금이 희롱하고 즐기는 것이란 비록 격구는 아니더라도 심지어 악공과 광대 등의 희롱을 즐기는 이도 있으니 어찌 이만을 가지고 인주의 패단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용심 여하에 있을 것이다. 격구하는 법을 욕전에 실리기가 마땅치 않다면 등록에 기록하는 것이 어떤가. 뒤에 만약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안승선이 대답하기를 격구는 무과의 3장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육전에 실린 데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하고 모두 아뢰기를 기록할 만합니다. 하며 임금이 그럴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1일 경실인 첫 번째 기사 신이 왕후 귀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풍량에 거동하여 강무하려고 하다 그만두다. 임금이 풍량에 거동하여 강무하려고 하니 경고인 등이 아뢰기를 사신이 함길도에서 돌아오면 경기에서 이바지하는 비용이 매우 번다 할 것이니 이번 거동은 마땅히 정침하셔야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정포 22피를 회사하고 인하여 억류된 외인 20명을 돌려보냈다. 용랑자랑이 그를 보내고 고성포 구라랑 등지를 내왕하면서 장사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정포 33피를 회사하고 석견주의 등관심도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전포 74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집단으로 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처벌을 건의하다. 부평에 수감된 산호, 상좌, 두원, 망오지, 어리대 등이 고을승과 싸우다가 죽여 싸운데 상좌는 그 죄율이 교영에 해당하고 두원은 장 100대에 유삼천리에 해당하오며 망오지와 어리대는 장 100대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옳지 않을까 하였고 신상도 또한 다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였다고 하여 여러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당률 소위에도 다만 그 주범만을 죽인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인명을 상해하였더라도 고사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때려 죽인 것인데 싸우다가 때려 죽인 자로서 이 앞서도 교수형을 면하고 살게 된 자가 있었는가 하니 우대언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그년에 1, 2명이 구제된 바 있습니다 하며 상좌, 두원 등을 각각 한 등씩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4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최윤덕이 충청도에서 읍승을 건조할 적처를 아뢰다.
도순찰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충청도 비인 보령의 두 현은 해구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들여놓는 지대인데 비인의 읍성은 평지에 위치하여 있고 보령의 읍성은 높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성토로 맞지 않습니다. 또 잡석을 흙과 섞어서 축조한지라 보잘것이 없고 협착한 데다가 또한 우물과 샘마저 없으니 실로 장기간 보존할 땅이 아닙니다. 비인현 축사동의 세터와 보령은 고읍, 지내리의 세터는 산면이 험준한 산을 의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내면도 넓고 샘물도 또한 풍족하여 읍성을 설치하기에 마땅할 뿐 아니라 본현과의 거리도 불과 1, 2밖에 되지 않아서 진실로 옮겨가고 오는 패단도 없사오니 위탕의 세터의 본도 중에서 벼농사가 잘된 각 고을에 적당히 척수를 안배해 주어 10월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감사도제사로 하여금 그 축조를 감독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4일 입술 5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처의 성 축조시 적대를 아울러 쌓을 것을 건의하다. 이제 성부를 쌓을 때 적대를 아울러 쌓는 형상을 아울러 상고하오니 당서 마수 전에는 2개의 문을 설치하여 초로로 삼는다고 하였고 6기의 낙양기에는 성 위에 1벽고마다 1개의 초루가 있고 밖에는 도랑이 있다 하였으며 책부원귀에는 당나라 왕방이기 쇠엽 진성을 사면 12개의 문을 모두 굴곡이 지게 은복 출몰하는 모양으로 세웠다 하였으며 명나라 광령위, 산해위 등의 성에도 모두 적대가 있사온데 지금부터 각처의 성을 구축할 때는 성면이 굴곡이 진 부분은 제비하고 평평하고 고든 부분에는 그 지형을 따라 1벽부마다 1개의 대를 쌓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5일 개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5일 개해 두번째 기사 유한생으로 사헌 지평을 삼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5일 개해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거짓으로 외적을 생포했다고 아랜 제주 안무사의 처벌을 건의하다. 제주 안무사 김흡이 상품을 무역하는 외인을 납포하고 참남하게도 그 공을 받으라고 외적을 추격 생포했다고 사칭하여 보고하였으니 유리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도년은 면제하고 속을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5일 개해 네번째 기사 권맹손이 경상도 올목 농사가 잘 안되어서 백성 생활이 우려된다고 아뢰다. 우사간 권맹손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경상도에서 왔사온데 금년은 병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생활이 우려되어 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덕건데 콩팥과 메밀은 어지간히 잘 되었다고 하던데 가을 가뭄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실한 것인가 하니 맹손이 대답하기를 모두 말라붙어서 잘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가을은 오히려 괜찮지만 오는 봄이 매우 우려되노라 하고 인하여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산골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염려스럽다. 그러나 이민년 같은 해에도 오히려 구제의 손길을 써서 기아에서 벗어나겠는데 금년의 농곡식은 어지간히 결실을 보아서 이민년같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니 만약 정성껏 진대한 백성들이 어찌 생명을 잃는 자까지 나기야 하겠는가. 구황할 물건을 많이 비축하여 이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6일 갑자 첫번째 기사 김인을 명나라에 바칠 농황응을 싸가지고 북경으로 가게 하다. 상호군 김인에게 명나라에 바칠 녹황응 30년을 싸가지고 북경으로 가게 하고 김인에게 모관, 옷과 신, 응사들에게는 옷과 신을 각각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26일 갑자 두번째 기사 함길도 용진 등지에서 황충이 일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9월 2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지 지급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토지는 인신으로서 사사로이 받을 수 없으며 세록은 왕이 선비를 대우하는 것으로서 고르지게 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일품으로는 성균관 대사선까지 1등으로 삼고 판통내 문사로부터 종사품까지 2등으로 삼으며 5, 6품은 3등으로 삼고 참여를 4등으로 삼아 매년 춘하에 한 차례 추동에 한 차례 하여 1년에 2차례로 정하여 각각 극성명 아래에 전에 받은 전지의 수량을 쓰고 또 공한전으로 낙점을 받아 절급하여 4등으로 하되 각 품에게 돌려가면서 나눠주게 하고 그 중에 채직되어 받은 전지를 절급하며 새로이 종사한 자와 채직되어 받은 인원들은 건문 3년 8월 1 호조의 수교에 이조로 하여금 그의 허물이 있고 없는 것을 처음 입사한 예에 의해 대간에게 이문하여 서경을 거친 연후에 비로소 그 절급을 허락하고 그 전지의 조세 수납을 언익 깊이 한 자는 영락 15년 3월의 수교에 따라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예법은 변경할 수 없는 일이나 전지를 지급하는 법을 이와 같이 한다면 거의 옳을 것이다. 경들이 비록 이 급전의 폐단을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권한이 군상에게 있는 것만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세수한 일을 친히 재결하면 부당하다고 하나 그러나 내가 모든 세한 일들을 직접 관여해 결단하지 않는 것이 없거늘 유독 전지를 지급하는 데 있었으면 미세한 일이라 해서 관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허다한 국가의 정무가 지극히 본다 하와 혹시 성상의 옥체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온데 이제 다시 생각하오니 관작이 비록 중하긴 하나 그 일신에 그치고 마는 것이요 토지는 자손에까지 전하는 것이라 실로 중대한 일입니다. 이번에 세운 법은 매우 온당하고 유익하와 그의 뒤에 배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초도 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는 진실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토지는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군상께서 당연히 내려주실 일이요 신하가 사사로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의 패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이 막중한 일인데 혹은 그 권한이 관리의 손에 있기도 하나니 어찌 뒷날의 패단까지 우려하겠는가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전토를 주는 제도가 만약 패단을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일은 패단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오늘날 논의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정초가 또 아뢰기를 박연히 상서한 주회악 안에 원률의 조건을 쓰기로 이미 개하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음악을 쓰는 의절이 상하의 출입에 따라 모두 달라서 군상께서 나오시면 황종 11월의 음률을 연주하옵는데 이는 양의 동함을 취한 것이요 들어가시면 유빈 5월의 음률을 연주하는 것은 음의 정함을 취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공후 상경의 출입에 이르기까지 모두 쓰는 음악이 있사오나 그 음악이 각기 다른 것인데 이제 만약 이 원류를 쓰게 하면 전하와 왕세자 그리고 정승의 출입까지 모두 한 가지 음악을 쓰게 되어 상하의 분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경 심해장 주에 이르기를 번알 거는 곧 사하이다 하였으니 천자의 출입할 때의 음악입니다. 상하가 출입할 때 쓰는 음악이 모두 차서가 있어 혼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궐을 향하는 위차가 이미 설치되어 있사오니 신하들의 출입에는 음악을 쓰지 말고 오직 전하께서 출입하실 때만 음악을 쓰는 것이 어떠합니까? 옛글엔 일어나고 절할 때에도 역시 음악이 없으니 이것은 음악을 쓴 때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어나고 절하는 때 어찌 음악이 없겠는가? 원사와 기타 여러 서적에 모두 이 사실이 있다. 함으로 정초가 대답하기를 신이 아직 옛글을 다 보지 못하사오니 집현절으로 하여금 고제를 상고하여 보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다시 의논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창성 등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다. 황희정 좌의정 황희 형조판사 김자지 좌대원 이맹균 등에게 명하여 보재원에서 이들을 맞아 위로하게 했는데 사신이 연에 나오지 않고 고장 태평관으로 가므로 그를 뒤따라 관으로 가서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7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노환이 사신들이 토표를 잡으러 가야지만 잡지 못하다고 아래다. 사신들이 길주 경성 등 지방에 도착하여 토표를 잡으려고 찾았으나 이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사신이 일찍이 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4월에 호도를 입고 왔는데 이제 찬바람을 날씨를 만났으니 의복의 하사를 계달해 주기 바란다고 하옵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계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7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호조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차를 제조, 설치하게 할 것을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본국 인민들이 다만 제언의 목리만을 알고 수차로 관계하는 유익한 방법을 몰라서 한재만 당하면 농사를 실패하곤 하니 실로 딱하고 민망한 일이다.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차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조사하여 지금 반포한 수차의 모양에 따라 제조하게 하고 감사가 수시로 이를 고찰하여 매양 전최를 당할 때마다 그의 건면과 태만도 아울러 기록하여 출적의 증빙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둥하여 두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창성 등이 말하기를 기후도 점점 추워지니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목 등의 옷과 신이 모두 헤어져 싸우니 이를 주시기 바라오며 또 동팔참에서 노숙할 때 풍우를 가릴 장비가 없을 수는 없사오니 장악도 아울러 주시되 오직 전하께서 독단해 주시고 유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할지는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아서 하리다 하였다. 창성 등이 말하기를 경성방면에 토표가 있고 없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건방에 거주하는 야인들이 간혹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파는 자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포하는 기술을 모르고 있소이다 하였다. 창성 등이 또 말하기를 경성지대에 토표가 있다는 사실은 황상 꽤 없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태조 황제 때에 이민 등이 야인이 살고 있는 지대에서 토표를 포획한다고 칙명을 받들고 와서는 함부로 우리나라 경내까지 찾아다닌 사실이 있어 태종 황제께서 엄중히 죄책을 가하신 적이 있으나 이는 윤천사도 자세히 알고 있는 일이오 하며 윤봉이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고 하였다. 창성이 말하기를 꼭 잡아서 바치도록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토표가 있고 없는 것을 두 사신께서 이번 길에 잘 아셨을 것이요. 본국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장차 포획하여 바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실로 곤란한 일이요 하니 창성 등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다. 황궁하자 황부인에게 이를 의정부와 의논하도록 명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유의와 신이 없는 자에게 모두 만들어주게 하고 장악에 대해서는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주인의 정리로서 어찌 주지 않으려고 하리요마는 다만 전년의 칠규가 일성같이 명백하여 혹 뒷날에 조정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깊이 우려되므로 감히 이를 기증하지 못하겠다고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9월 2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정인지와 정량에게 명하여 주척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다.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와 복례 정량에게 명하여 집현전에서 주척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고 인하여 악보를 지으라고 명하였으니 임금이 율료신서와 여러 악서를 보고 그 제작의 묘를 알았으므로 이를 지으라고 명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손실 다펀간의 접대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초점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오접판서 안순이 아래기를 손실 다펀간을 그전대로 민간에서 접대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법을 세우는데 어떻게 백성에게 거두어 드리게 해서 되겠느냐 하였다. 안순이 이조판서 권진과 함께 대답하기를 비록 국고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백성에게 힘입는 것이온즉 독립하다 돌아가면서 먹는 것도 도리어 백성에게 배가 될 것이오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나을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의해 직첩이 회수된 이겸선의 아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이겸선이 그의 처숙부인 판서 이명덕의 세력으로 군직에 턱없이 받았다 하여 직첩을 회수하였다. 그의 아들이 개손이 그를 올려 억울함을 하소연한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관직은 하번으로 제수한 것이냐 하였다. 황부인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갑사는 자원에 따라 하번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 법이 매우 잘못이다. 태종도 말씀하기를 하번에 편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이니 그 당번에 법을 세우기를 잘못한 것이다 하셨으니 정권을 잡은 사람을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또는 정권을 잡은 친하가 하번에 결론이 생겼을 때 그 일가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고신을 돌려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시위 군사가 포획한 짐승을 그 개인에게 돌려주지 말도록 건의하다. 아래기를 사냥은 국가의 큰 행사입니다. 예적에 사냥해서 짐승을 잡으면 이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제일 좋은 것은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그 다음 것은 손님의 연회에 사용하고 그 다음 것은 나라의 주방에 쓰고 그 나머지는 사대부에게 주어 태궁 가운데서 활 쏘는 연습에 쓰게 하였으니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사용하는 법이 상세하고 구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 가을로 강무에서 잡은 짐승을 먼저 종묘에 천신하고 다음에 나이가 늙은 대신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것은 예적부터 써오던 좋은 법이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포획한 짐승 중에서 활로 쏘아 잡은 것의 3분의 1을 주고 개가 잡은 것의 절반을 주고 있사오니 포획물을 나눠주는 제도로서는 참으로 좋사오나 대소 군사들이 도로 받는 것만을 다행으로 생각하여 몰이 안에 들어온 짐승이면 사람과 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서로 활을 쏘아대며 개를 내쫓아서 달리며 쏘기에만 힘써서 있는 대로 모조리 잡아버리어 마늘제기는 수십 마리에 달하게 되는데 나라에 바치는 것은 한두 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소유가 되어버리오니 이것은 사냥하는 예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금을 높이는 도리에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 받는 법이 그러한 폐단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위 군사가 포획한 짐승은 일단 모두 집무소에 들여놓고 집무소에서 이름 밑에다가 각기 포획한 수량을 적어서 보고하게 하며 국가에서 사용하거나 하사하는 이외에 감히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자에 대해서는 본주에서 찰방과 함께 규찰하여 이품 이상의 관리는 나라에 보고하여 과제하고 삼품 이하는 직접 처단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광효전의 선고 사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악학별주와 상옥은 남급이 조회에서 사용할 악기와 헌가를 만들어 바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황부인 등이 국고에서 다펀간의 공대 물자를 사용케 할 것을 건의하다. 지신사 황부인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안순
건의에 따라 민간에서 답헌간을 공대하게 하여싸운 바 신등의 생각으로는 백성에게 거두어 접대하는 것은 행정체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만일 민간에 이러한 폐단이 있는 줄 알았다면 곧 마땅히 이를 금지해야 될 일인데 도리어 백성에게서 거두어 가지고 공급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만일 국고를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한다면 백성들이 공급하는 무슨 물자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일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국고에서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영서 2억들이 나가서 농사 상황을 살펴보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남지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케 하다. 두목 진부가 남지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예의를 잘 아는 나라라고 하는데 일전에 연해 때 우리들을 대접하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예의냐 했다. 임금이 노하여 사무에 명하여 예빈시의 관리를 문초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4일 심리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4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농사의 풍흉에 대해 얘기하다. 창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어제 내가 가본 곳에는 농사가 매우 잘 되지 못하였다니 좌우가 대답하기를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많은 피해를 입어싸운데 강원도 지방이 가장 심하여 풀뿌리를 먹는 자들이 있사오니 명년 봄에는 구제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또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4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윤봉이 창성을 초대하여 그의 아우인 중부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다. 내관 최습을 보내어 고기와 술을 내렸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4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정초가 식거의 음악과 출입악에 대해 아뢰다. 총재 정초가 상언하기를 주례 대사하기 왕이 큰 식사를 할 때에 음식을 권하는 절차가 3번 있는데 모두 종과 북을 연주하게 한다 하였고 주에 왕이 하루에 음식을 드는 큰 그릇이 12가지인데 음악으로 음식을 권하며 식사를 마치면 음악으로 상을 물린다 하였습니다. 한무제 때 백관이 정월 하례를 올리는데 2,000석 이상이 전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며 어전에서 술잔을 들고 사공은 국그릇을 받들고 대사농은 수라를 받들고 식거지악을 연주하였으며 후한명제 때에는 교묘와 상릉의 모든 제사에 대하여 악을 연주하고 식거를 실시하였으며 그 뒤에 장주는 직접 가시 내장을 지어서 식거의 악장을 쓰게 하고 또 운십 대 이문의 시를 지어 각기 그달에 지내는 제사에 연주하게 했으며 장제 건축 5년에 처음으로 12월 안기 악을 실시하였는데 입춘날에 동교에서 봄의 신을 맞이하여 청량을 노래하고 입하날에 남교에서 여름의 신을 맞이하여 주명을 노래하고 입추보다 18일 앞서서 황령을 중조에서 맞이하여 주명을 노래하고 입추날에는 가을의 신의 서교에서 맞이하여 서호를 노래하고 입동날에는 겨울의 신의 북교에서 맞이하여 현명을 노래하였습니다. 이때에 마방이 상언하기를 성인이 음악을 연주한 까닭은 기운이 퍼지고 화기가 돌며 음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니 신은 생각하건대 연초에 태주의 유를 발표하며 아와 송의 음악을 연주하여 화기를 맞이자들에게 하옵소서 하였으며 순제 양가 2년 10월 경우에 벽공에서 예를 행하여 응종을 연주하여 비로소 황종의 악기를 복구시켰고 각각 해당하는 달의 음률에 따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진무제의 함령원회의에 대관령의 국그릇을 들고 사도가 밥그릇을 들고 상서가 상을 들어 모두 지절에게 주면 지절은 꿇어 앉아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받침에 여러 신하들이 좌석에 앉으면 태악령이 꿇어 앉아서 시꺼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양무제 때는 수주를 올릴 때는 개알을 연주하며 시꺼에는 수알을 연주하였습니다. 진선제 때는 3조의 음악을 정하는데 모두 양의 고사를 채택하여 상화 오인을 연주하고 각각 달에 따라서 황제가 수를 들 때는 유소를 연주하며 찬을 들 때는 유소를 연주하였습니다. 후주무제 때에는 큰연회 때에는 시꺼는 심하를 연주하였습니다. 수문제 때 우홍 등이 건의하기를 옛적에 궁상각치우의 5인이 있었는데 양에서는 3조와 원희해에서 이를 연주하다가 지금은 오음으로 고쳤는데 그 음성이 모두 궁상에 의거하여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며 다만 오교에서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제사를 지낼 때에 강신하는 데만 이를 연주하고 있으니 월령의 봄의 첫 달에는 그 음악이 각이라고 한 것이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는 임금이 식사할 적에 모두 그 달의 음악을 연주하여 시율의 소리를 채택하여 오상의 본성을 잃지 아니하며 몸을 조화 창달하여 시기의 화함을 얻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한의 태자승 포읍은 건의하기를 천자가 음식을 들 때에는 반드시 사시에 따라서 시꺼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그 까닭은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신명을 기르며 12달의 어문에 의하여 천지의 화기를 감동시키는 것이니 이는 곧 전정월조의 뜻입니다. 제사에서 이미 음악을 구별하여 기운을 맞아들이고 있은즉 궁중에서 조회를 행할 때에도 아울러 그 달의 음악을 사용하여 정월에는 태주의 음운을 연주하며 12월에는 대리의 음운을 사용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성정을 감화시켜 음양의 차서와 들어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당의 조효손이 12화의 9제는 소화인이 황제와 황태자가 술을 드실 때 사용하며 열째는 휴화인이 황제가 술을 들거나 황태자가 식사를 들 때에 사용하되 모두 그달의 운율을 사용한다 하였고 개원례 회의에는 황제가 술이나 수라를 들 때는 휴화지악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나라의 원품 회의에 황제가 첫 번째로 술잔을 들면 화안지약을 연주한다 했습니다. 신정초가 조사하온즉 시꺼의 음악은 주례에 벌써 기재되어 있사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12개월에 따르는 음률을 사용한다 함은 한세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당대의 제도에서 완전하게 정해졌으며 역대 왕조에서 모두 이것에 의하여 오교에서 새로운 기운을 맞아 하였사오니 이것은 예기의 원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호안에서 대여악 교묘와 여러능에서 사용하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요 오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요 벽공행에서 예를 거행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당의 개원례 회의에 휴안지악을 술과 수라를 들 때 사용한 것은 조효손이 제정한 것이며 송의 원회의에 황제가 술을 들 때에 화안을 연주한다 했는데 이것은 당의 휴안의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송에서 음악의 명칭을 안으로 한다면 당에서 쓰던 화만을 고친 것은 구태여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뿐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에서는 양의 고사에 따라 상화 오인으로 3조의 음악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홍이 말한 오인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때 쓰고 시꺼에서 조화하여 사용한다 함은 포업의 말과 같으며 다만 궁전에서의 조회할 때 아울러 그달의 음률을 사용한다 함에 위에서 든 글의 내용과 같지 아니한데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의 왕조에서는 다만 황종 한 가지 음률만을 사용하여 12율 가운데서 5종은 아종이라 하고 각 달에 따라서 율을 사용하여 돌아가며 서로 궁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홍의 무리가 어찌 미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연구가 아직 정밀하지 못하오니 성상께서 재량하시와 상정소에 명을 내리시옵소서 하였다. 정초는 또 아뢰기를 출입악에 있어 주례의
악사교악에 거닐 때에는 사하를 연주하고 총총걸음일 때는 체제를 연주한다고 하고 주의 당상에서 걷는 것을 거닌다고 하며 문 밖에 걷는 것을 총총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에 이르기를 수에 오를 때 난화의 소리가 있으며 걸어갈 때는 환표의 소리가 있다. 천자는 왼쪽에 오종이 있으며 오른쪽엔 오종이 있다. 밖으로 나갈 때는 황종을 치면 오른쪽에 오종이 모두 응하며 들어올 때는 유빈을 치면 왼쪽에 오종이 모두 응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황종은 사하를 연주하는 것이며 유비는 체제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숙옥은 사하는 심에 다 하였고 대사악에 왕이 출입할 때는 왕하를 연주하게 하며 시가 출입할 때는 사하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시는 왕이 대향례와 대사례에서 출입할 때에는 왕하를 연주하여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출행할 때에 사할 만을 연주할 뿐이다 하였고 종사의 모든 음악의 행사는 종구로서 구하, 왕화, 사하, 소화, 납화, 장화, 제하, 족화, 개하, 하하, 오화를 연주한다 한 데에 대하여 진시는 사하는 천자가 제사 지낸 데에 사용하는 시를 맞이하고 전송하며 자신에게 사용할 때에 걸어다니거나 수레에 오를 때 폐옥을 사용할 뿐이다 하였는데 항고제 때 쑥손통이 주악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종묘의 음악을 제정하여서 황제가 종묘의 문에 들어갈 때 건한 지악을 연주하여 걸어가는 음절에 맞추었으며 이것은 옛적의 체제 사하와 마찬가지입니다. 후한의 반고와 동도부에 정월 초하루에 서울에서 조회를 베푼다. 이날에는 모든 음악이 갖춰지고 모든 음식이 장만된다. 황제는 기뻐 흐뭇해하시고 여러 신하는 술에 취한다. 화한 기운이 내리고 원기가 조화된다. 그러고 나면 종을 두들기어 연회가 끝남을 알리고 모든 관료들은 마침내 물러간다 하였고 그 주에 천자가 들어올 때에 유빈의 종을 두드리긴다 하였으며 양무제가 12아에 황제가 출입할 때는 황아를 연주하며 황태자가 출입할 때는 윤아를 연주하며 황공이 출입할 때에는 인아를 연주한다고 하였고 진선제 대건 원년에 3조의 음악을 제정하는데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목소를 연주하고 빈객이 들어올 때는 상하 오인을 연주한다 하였고 후주의 무지 때에 조회에서 황제가 출입할 때는 황하를 연주하며 황태자가 출입할 때는 사하를 연주하며 왕공이 출입할 때는 오하를 연주한다 하였고 당태종 때에 조효선이 처음으로 사공법을 만들어 12화를 제작하여 천도의 성수를 법으로 삼고 명칙을 대당 이라 하였는데 그 중에 7제가 대화인데 이것은 거닐 때의 음질을 맞추는 것으로 황종을 가지고 궁을 삼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지낼 때거나 천자가 문에 들어가서 임금의 자리에 앉는다든가 또 오르고 내리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르기까지 거닐 때 연주하고 머물 때는 중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천자가 안에서 나오려 할 때 황종의 종을 두들기며 오른쪽에 있는 오종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고 예를 마치고 일어나서 들어갈 때는 유빈의 종을 두드리기며 왼쪽에 있는 오종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였습니다. 8번째 관하로서 출입할 때에는 추는 이무인데 황태자와 여러궁의 국가의 원로는 황후의 신여 황태자 궁의 신하가 출입할 때에는 이것을 연주하니 모두 태주의 상을 사용하며 만일 어가가 외출할 때면 황종을 두드리고 태화를 연주하며 태국문을 났으며 체제를 연주하여 가덕문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중지하였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개원례의 정지 조화의 황제가 나갈 때에는 태악령이 황종의 종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서는 오종이 모두 이에 호응하여 협률량이 휘를 들어 태화의 음악을 연주하여 황공이 출입할 때는 관하를 연주하고 예가 끝날 때는 황제가 태악령에게 유빈의 종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의 오종이 모두 이에 호응하여 태화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학의 원풍년간의 원정동지 대조회의에는 시중이 외판을 아래면 전상에서는 피를 울리고 태악령이 황종의 종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서는 오종이 모두 이에 응한다. 황제가 서각에 나갈 때는 협률량이 휘를 들어 건한 지약을 연주하며 백관이 출입할 때는 정한 지약을 연주하고 예가 끝날 때는 전 아래에서 피를 울리고 태악령이 유빈의
종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에서는 오종이 모두 이에 응한다. 형렬량이 휘를 들면 건한지약을 연주한다 했으며 황명초백에는 성절 동지 정조의 예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음악을 중지하며 그 밖에 음악을 사용하는 제자가 없다 하였고 전조의 상정고금례에는 임금이 출입할 때에만 음악이 있고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정초가 삼가조사한 바로는 조화지약은 다만 출입하며 걸어다니는 음절에 맞추어 연주할 뿐이며 역대에서는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달에 맞춰 연주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악의 제도는 광대 정미한 것이온데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1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결제를 내리시와 상정소에 해부하시옵소서 하였다. 이천석은 군의 태수임이다.